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카톡방에서 시장이 어수선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담도 올립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어, 코로나 환자라고 전염돼서 같이 격리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웃어야 되겠죠. 예, 밑에서 이제 또 킥킥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제 이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얼굴은 좀 인위적이고 좀 왠지 이렇게 성형했는 듯한 이런 얼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참고로 이제 성형은 하지 않았지만 성형한 듯한 그런 이쁜 얼굴입니다. 자, 웃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만든 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실적이 이제 고성장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결제 관련주고요. 이 전자결제 관련주가 이제 또 아무리 실적만 좋아도 될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계속 이제 이 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자리가 좋은 코나 아이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19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 많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오른 인포뱅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멀리서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니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전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가 연출됐고요. 그리고 뒤로 밀고, 네,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드디어 위로 이제 딱 뚫어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직도 올라야 될 자리는 굉장히 더 있어요. 이전 고점에서 지금 윗골이 떨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한번 이렇게 9,500원이나 600원 정도 혹은 9,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어떻게 흘렀는지. 자, 이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자, 고점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그죠? 한번 강하게 급등 나오죠? 그리고 떨어졌다 바닥 만들고 또 급등 하다가 한번 날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지. 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물론 잘 잡으면은 뭐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고점을 떨어뜨리는 자리를 맞고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다시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런 자리 뭐 특정한 이런 고점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얘네들처럼 이 자리는 어떤 아래에서는 다시 쳐다볼 수 있는 목표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뱅크 지금 일봉상 고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돌파가 나왔긴 했지만 이 돌파 전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박스의 구간입니다. 바닥에서의 이런 박스의 구간이 언제부터 이제 만들어졌냐 하면 2019년 7월부터 해서 1년 넘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한번 돌파가 나온 듯 하다가도 윗꼬리 주면서 이제 종가상은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죠. 네, 이런 것들은 매집연을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고점 그리고 한 뒤에 이제 이런 특정한 거래 대금과 함께 터졌어요. 터지면서 위로 딱 종가상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좀 그리면 설명할까요? 자, 초보자님들로 보시기 때문에 좀 잘 아시는 분은 좀 양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 되었던 자리인데 자, 종가상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지지를 해주죠. 돌파 이후에 이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지지 계속 해주죠. 그리고 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이제 올리죠. 네. 자, 요렇게죠. 요렇게. 분봉을 보시면은 이런 박스를 만들고 난 뒤에 자, 이런 모양이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자,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다시 뭐 횡보하다가 혹은 이런 식으로 횡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강한 놈은 이제
11선, 조금 약하다 싶으면 21선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지 얘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20선도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참고로 좀 알고 한번 접근하자라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이 노란색 20선입니다. 11선이고요. 대충 이제 11선과 21선 중간쯤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한 30선, 40선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보는 거죠. 자, 이 선과 이 선의 중간선인, 자, 이 선이죠. 이 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한번 아래 꼬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뭐 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를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자, 다시 옆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횡보를 하면 이평선 올라가겠죠. 횡보 가격에 잡아주는 자리, 그리고 이평선 20선 혹은 40선 정도가 올라가는 자리, 여기서 터치하면 다시 한번, 40선이 아니죠, 15선이죠. 죄송합니다. 10선과 20선 사이는 15선이죠. 한 번 더 반등. 지금 1차적인 횡보, 1차 상승, 그 다음에 2차 횡보, 상승,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또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인포뱅크도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보시면 시총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 뭐 보니까 윗골이 크게 달면서 갑자기 뭐 시장에서 20% 정도 급등이 나온다면 빨리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그죠? 이런 윗골이 달면은 23% 올랐다가 종가상은 3%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수익을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원래 만들어 놓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그래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손실이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 잘 잡아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요거를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단기적으로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려면은 KG 이니시스 한번 봐야 되겠죠. KG 이니시스의 이제 차트의 흐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자,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좀 보기 편하게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는 확실히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 자, 이 자리, 그죠? 네, 정해졌고요. 이 고점의 자리도 지금 현재 뭐 이렇게도 잡혀 있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가격적으로 옆으로 본다면은 뭐 안전하게 본다면 이 자리로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점이 떨어지는 이런 추세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매매하기 좋았던 자리는 물론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줬고, 이전 바닥쯤에서 만들어줬던 자리.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접근하기 좀 살짝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의 대세적인 어떤 내용들은 확실히 NHN 사이버 결제와 버금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떨어지다가, 자, 강한 종목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강한 종목들은, 자, 이렇게 외인들이 지금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자, 이 추세가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살짝 깨진 것 같지만, 자, 이런 추세죠. 살짝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난 뒤에, 이게 강한 종목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여기를 지지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강하게 지금 올라간 게 지금 보이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약간 흔들거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 이평선을 봤을 때도, 자, 이게 지금 222평선이죠. 그리고 이게 122평선, 이게 62평선입니다. 이 세 개의 이평선이 역배열이었다가 이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정배열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 이 중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깔고 더블 바닥 만들고 바닥을 두 번 치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하기 좋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수급을 한번 보니까 역시 뭐 코로나 관계없이 외국인 기관 연이어서 지금 사고 있고,
누적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영업이익이 꾸준히 7, 7, 8 그리고 순이익도 6%, 10%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ROE 같은 경우 이제 26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5,700억 정도 된 시가총액에 컨센서스를 보자 하니까, 자, 언제죠? 16년부터 해서 480, 540, 600, 860, 950, 1000억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월봉을 봤을 때도 아이고, 월봉을 봤을 때도 이게 아래 위로 급등락을 심할지언정 저점은 만들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야 되겠죠. 월봉상 보니까 120선을 깔고 잘 지지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파동을 만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실적이 좋아져도 파동을 만드는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파동의 상단보단 파동의 하단을 노리자라는 그런 매수의 타이밍의 어떤 중요한 것들도 같이 이제 좀 배우게 되네요. 자, 한국전자 인증 한번 볼게요. 인증 맞나요? 네, 한국전자 인증. 자,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보니까 옛날에 크게 한번 놀았죠.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보니까 아까 방금 봤던 이 차트의 모양이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위로 돌파가 나오니 굉장히 큰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이런 횡보가 아니고 이런 파동들을 만들다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지금 뭔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월봉상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입니다. 이 친구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가? 자, 687억 굉장히 작죠. 자, 컨센서스도 물론 보면 없겠지만 기업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게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합니다. 20%대. 자, 이러면은 같은 테마고 같은 그 실적이 나온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또 그 업종 중에서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주봉 보니까 최근의 모양은 여기서 계속 횡보 더블 바닥은 만들어졌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죠. 인포뱅크 같은 그런 돌파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세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가 텅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평선들 이쁘게 깔았죠. 아래로 이쁘게 깔았는 모양이 보이는데, 자, 보시면은 워낙에 또 시총이 낮으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강하게 급등하면 좀 수익을 챙기는데, 아무래도 좀 시총이 작으니까 많게는 20%, 30% 수익 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급락한 것처럼 또 급등을 할 수 있어요. 보면 자, 220선,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120, 여기 60. 그렇습니다. 이게 440선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급했습니다. 자, 22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60입니다. 자, 이제 횡보가 나왔죠. 어느 정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수렴이 나왔고요. 이제 위로 올라탈 일만 남았죠.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면 되겠죠. 얘들 정배열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텅 비어 있는 자리 충분히 한번 쾅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관심 종목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니텍 한번 볼게요. 자, 이니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평행되게 가지고 올려봅니다. 네. 자, 이게 월봉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위로 돌파되니까 빵 한번 올랐고요. 이 거품이 꺼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빵 오르고 난 뒤에 밑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니까요. 월봉을 보니까 자,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빨리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 이 까만 선이 보이죠? 이 주황선이 보이죠? 이 주황선이 자, 요런 모양입니다. 주황선을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선 밑에서 있었죠, 계속. 10선. 그러니까 월봉상 이제 10선을 아래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깨고 올렸습니다. 자, 그 즉은 이걸 맞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자, 가격선에서 한 6,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그러면 또 자세하게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시죠? 뭐 굳이 월봉을 안 보더라도 저 고점입니다. 고점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가 나오죠. 나오는데 자, 이렇게 6,000원을 계속 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6,000원을 한번 돌파가 나와야지 뭔가 이제 새로운 뭔가 시작이 나오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옆으로 또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여기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를 파버리면 사실 힘듭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여기 돌파해도 사실 요 위에 이제 이 매물벽이 있어요. 여기 지지했고 저항이 되었던 6,600원이 또 여기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더라도 여기서는 바로 곧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수익을 챙기는 전략, 혹은 6,600원이 돌파되고 난 뒤에 뚫려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좀 강한 상승을 좀 노려보자 라고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뭐 보니까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은 2019년도에 적자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올해 실적 전망, 보안사업, 금융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암호화. 아, 이게 암호 관련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전자인증 관련주, 이거 맞네요. KT 공인인증서 헷갈립니다. 어쨌든 관련주입니다. 네. 영업이익률 뭐 꾸준히 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오고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좀 차트의 모양,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작으니까 급등하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세틀뱅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굉장히 지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종목을 이제 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시초가의 반토막, 마이너스 54%죠. 마지막 바닥까지. 반토막이 나오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바닥. 이런 바닥에서는 한번 도전하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돌파가 나왔죠. 자, 이렇게 추세 떨어지다가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옆으로 좀 살짝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횡보하는 모양을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가격의 특정한 위치를 보니까 3만 한 5,900원, 35,9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가 좀 특정한 자리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깨지고 난 뒤에 첫 번째 지금 저항 이 자리, 두 번째 저항 이런 자리가 지금 또 하나 또 가격의 위치가 보입니다. 자, 그 박스의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여기를 딱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왜냐하면 이 아래에서는 옆으로 또 횡보하거나 혹은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돌파 후에는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이런 가격의 위치에서는 또다시 한번 횡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밑에서 길게 횡보하는 순간 하는 동안 길게 에너지가 응축되고 혹은 뭐 매집이 되어서 강하게 한 방에 더 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횡보하다 한 번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보 마그네틱처럼요.
그거는 뭐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800억 시가총액이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계속 좋아지죠. 74, 94, 130, 140, 190, 230 계속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정 기관 하는 기관들이 목표가를 이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도 뭐 그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원래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가상 계좌, 간편 현금 결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20% 굉장히 좋죠. 그 셔틀뱅크 이거는 저는 좀 괜찮다면 좀 잡아서 확 그냥 좀 수익을 좀 많이 챙기는 전략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로 섬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면은 여기 돌파 이후에 한 못해도 뭐 한 40% 짧게는 한 20 몇 퍼센트 정도까지도 한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급하게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머지 또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